오늘의 주제는 부자 아빠로서 아니면 좋은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학원비가 부족하다니, 야, 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어떤 경제 상황을 좀 겪고 있는지, 아버지의 월급, 어머니의 월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자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안 형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살아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학업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이 학원비가 얼마나 귀한 돈인지도 스스로 알아나간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물론 뭐 자녀한테 가난한 모습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뭐 사실일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하세요. 아빠 월급으로는 너한테 이거 학원비를 내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은 맞다. 하지만 아빠가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내주고 있으니 너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아빠도 열심히 삶을 살아갈 거다. 서로의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도 우리의 가정 형편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살 거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 나 죽으면 이 재산 다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아들한테 특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이런 희망을 주지 마세요. 내가 이걸 다 말아먹고 죽지 않는 한 자녀한테 상속은 될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를 자녀한테 준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준다는 거는 그들이 열심히 살아갈 동기부여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아빠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할 거다. 너한테 주지 않을 거니 넌 열심히 살아가라. 이렇게 뻥을 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물론 저는 실제로 뻥치지 않고 사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 보면 깜짝 놀라겠죠. 본인 스스로 이걸 일궈 나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부모의 재산은 독이에요. 독. 내 스스로 발전하고 성공하고 조금씩 일궈나가는 모습이 좋은 거지. 왜 부모한테 의지하고 결혼할 때 손 벌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내 자녀가 결혼할 때 저도 일정 부분을 보태긴 할 겁니다만 그거를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걱정하지 마라, 결혼이나 해라, 아버지가 뭐 준비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희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살아가는 방식은 너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심어주는 게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못 살고 가난하게 살길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젊은 날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성인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간섭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삶에 있어서 뭐 직장도 다니고 있고 대학생이고 이런 자녀들한테 간섭하지 좀 마세요.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실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어요. 아는 지인 성인인 4명의 자녀들이 제주도에 놀러 간 거죠. 그런데 갔다 와서 우리 아들이 여행 간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1시간이 멀다 하고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왜 누구한테 전화 오는데 아빠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지금 어디 있냐, 계산은 잘했냐, 어디 지금 가고 있냐, 뭐 버스는 잘 탔냐, 비행기는 잘 내렸냐를 수시로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2박 3일 여행을 갔다 오면서 실제 전화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놀랬다는 거예요. 걱정돼서 간섭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하고, 어려운 점이 있거나 자기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할 방법이 있으면 그때 알아서 전화 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오랜 시간 살아왔잖아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50살까지 살아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직 20살, 21살 오래 살지 않았어요. 사회생활은 이제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점들은 다 새로운 것들이죠.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겪어 나갈 거예요. 그런 과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심어줘야 그들이 잘 앞으로 헤쳐나갈 거라는 거지. 주입식 교육하듯이 바로 자기 생각할 시간이 없이 문제가 닥쳤을 때 바로 엄마 차스, 아빠 차스를 쓴다면 그들이 언제 생각하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 전화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 과연 맞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늙었잖아요. 자녀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럼 들어보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땐 그들이 우리한테 연락할 거라는 거죠. 아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때 알려주는 게 진정한 부모로서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4번째, 자녀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저는 용돈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범위 내에서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 뭐 자녀들이 뭐 기숙사에 있거나 통학을 하고 있지만 교통비 들고 뭐 식비 들고 그 외에 많은 돈이 든다는 건 저도 압니다. 친구들하고 저녁에 술 한잔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친구들하고 노래방도 갈 수 있고, 여자친구랑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비용들을 본인 스스로가 아끼고 절약해서 하는 데이트와 실제 부모가 회사 운영한다고 해서 법인카드 주고 그거로 쓰라고 이렇게 주고, 이런 행위들이 뭘 가르쳐 주냐면 결국은 지출하는 방법만 알려주게 돼요. 소비하는 방법은요 안 가르쳐 주대요. 솔직히 뭐 우리 돈 없어서 소비 못하지, 돈 있어봐요 소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잘 써요. 자녀들한테 소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있는 돈에서 어떻게 쪼개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거죠. 용돈도 주 단위로 주거나 일 단위로 주는 용돈은 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한 달 단위 아니면 분기 단위, 연 단위로 주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죠. 쓰다 보면 부족하면 어떻게 큰일 났다, 본인이 스스로 알바를 뛰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알바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도 않는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알바를 한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하게 되면 뭔가를 이제 장만하죠. 마이마이를 산다든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산다든지,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알바를 한 적이 매우 많죠. 근데 그런 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스스로 필요한 돈이 얼마고 2박 3일 즐기기 위해 2주일을 고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하고 함께 여행 갈 때도 이 정도의 돈을 부모가 소비한다는 거는, 내가 일한다면 한 달 넘게 일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를 스스로 안다면 부모한테도 더 감사한 마음도 들 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알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스스로 이 돈의 귀함, 이 여행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아빠의 귀한 시간, 이런 것들을 소비해서 우리가 여행 왔으니 행복하게 즐기고 이 여행을 마무리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한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일단 자녀들 스스로 어렸을 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 죽으면 재산 이거 다 네 거다 라는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자녀한테 통나라 판나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라. 맨 마지막 4번째, 이제 소득이 없는 자녀한테 용돈을 과하게 주지 마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부자 가족이 탄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